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케이블과 커넥터에 대한 2부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특히 오늘은 케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이 왜 필요한지, 또 케이블의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한 케이블의 종류,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을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또 이렇게 회로가 나와 있어요. 어렵죠? 회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이 어려운 그림들이 좀 익숙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꾸 보여주기는 하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이런 그림들이 익숙해져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소스 임피던스라는 게 있고 로드 임피던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요 케이블에 대해서 좀 얘기한 다음에 요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왜냐면 우리가 장비를 볼 때 소스 임피던스가 어떠냐, 로드 임피던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장비를 어떤 걸 결정을 해야 되고 케이블은 뭘 사용해야 되는지를 아마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올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두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디스트리뷰트 케이블 레지스턴스하고 그다음에 캐패시턴스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있는 이 저항과 이제 캐패시턴스, 콘덴서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케이블이라는 거를 먼 거리 전송하는 데 쓰잖아요. 먼 거리 전송하는 데 쓰는 데 있어서 이 케이블을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면 전자회로로 모델링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 저항과 콘덴서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회로 모양으로 우리는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왜 그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 그림이 지금 보시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로우 패스 필터. 지난번에 제가 이제 EQ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할 때 로우 패스 필터, 하이 패스 필터, 뭐 밴드 패스 필터라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로우 패스 필터. 로우 패스 필터가 뭐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내가 보내려고 하는 그 대역 외에 나머지 대역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대역은. 그러니까 낮은 쪽은 다 보내고 높은 쪽은 다 잘라버리는, 그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인데, 근데 만약에 지금 보시는 그 회로처럼 이 회로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 보면 먼 거리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쵸, 주파수 특성이라는 게 나와요. 주파수 특성이 F는 2파이 RC분의 1이라는 어떤 주파수, 그러니까 딱 어디 주파수, 컷오프 주파수라고 하거든요. 컷오프 주파수가 어디 위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어떤 주파수 대역이 잘려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값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로 스펙을 보게 되면, 자, 이런 스펙을 보게 되면 일렉트리컬 캐릭터리스틱을 잘 보시면 그다음에 이제 컨덕트 DCR이라고 있어요. 다이렉트 커런트 레지스턴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멀 캐패시터가 있고, 노멀 캐패시터가 있는데 지금 뭐 별표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이제 그라운드하고, 이게 이제 지금 세 개의 선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라운드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케이블인데, 그라운드하고 요 선하고 연결했을 때의 캐패시터 값이 얼마큼 되고, 아니면 두 선 간에 연결했을 때의 캐패시터 값이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어렵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시는 레지스터 값하고 그다음에 캐패시터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왜냐면 제 F0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F0는 이게 이제 컷오프 주파수라고 하는데 필터에서 어디만큼 자르는, 그게 그러니까 그 자르는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는 좋은 거라는 거죠. 대역폭이 넓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RC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F0 컷오프 주파수 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데이터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지금 저항 성분과 캐패시터 성분이 얼만큼 낮은지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케이블을 고를 때, 자, 디지털 케이블 잘 보세요. 디지털 케이블과 지금 보시는 아날로그 케이블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 컷오프 주파수가 틀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쵸? 디지털이 훨씬 더 대역폭이 넓다라는 거,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뭐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임피던스 값이 좀 틀리긴 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보통 디지털 케이블은 115ohm짜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맨 끝에 저항 성분이라고 임피던스 값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거기는 115ohm이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케이블이라는 것은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콘덴서와 저항 성분이 있어서 로스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파수 필터적으로 이제 잘라주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얘기할 때 임피던스에 대해서 소스 임피던스와 로드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아웃풋 앰프라고 있고요, 인풋 프리 앰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웃풋 앰프, 그러니까 소스 임피던스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믹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드 임피던스라는 거는 이제 믹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앰프가 있잖아요. 그 앰프의 입력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소스 임피던스는 믹서의 아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로드 임피던스라는 건 앰프의, 우리가 연결할 앰프의 입력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헷갈리거든요. 소스 임피던스, 로드 임피던스. 로드 임피던스는 바깥쪽 출력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요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소스 임피던스는 그렇고 로드 임피던스는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소스 임피던스는 무조건 낮아야 돼요. 낮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로드 임피던스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음향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로로 보내고 하이로 받아라. 로로 보내고 하이를 받아라. 그게 뭐냐면 마찬가지예요. 소스 임피던스는 낮아야 되고 로드 임피던스는 높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이제 맞는 거예요. 시스템 구성에 있어서. 네, 요걸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회로적으로 뭐 전자공학적으로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좀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배제하고, 자,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케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하게 되면 아날로그 케이블과 디지털 케이블로 크게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날로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기 연결하는 케이블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 케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패치 케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케이블이 있을 거고요. 뭐 이 정도가 이제 아날로그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디지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미디 케이블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USB 케이블, 파이어와이어 케이블, 그 다음에 HDMI 케이블. 요게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아날로그 케이블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건 마이크 케이블이 있잖아요. 마이크 케이블과 인스트루먼트 케이블, 이렇게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트루먼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악기 연결용 케이블이에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보통 이 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넥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인치짜리 커넥터를 써요. 뭐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 55잭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폰잭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는데, 지난번엔 제가 밸런스다, 언밸런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보통 인스트루먼트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언밸런스 케이블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뭐 나중에 커넥터 부분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저 케이블은, 저 커넥터는 언밸런스 타입의 이 커넥터라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 전송하기가 좀 어려운 커넥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먼 거리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 자체가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기에서 저 멀리 있는 믹서까지 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왜 이 케이블 자체가 인스트루먼트 케이블이기 때문에 거리가 짧기 때문에 먼 거리 전송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써주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DI 박스를 써준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제 보는 이 케이블은 패치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패치 케이블은 더 짧아요. 장비 연결용 케이블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패치 베이라고 해서 우리가 녹음실 같은 경우는, 방송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장비가 이제 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요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고 때로는 이것을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요. 물리적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렇다고 하면 장비를 띄어가지고 다시 붙여가지고 또 연결해야 되고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녹음실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패치 케이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케이블 가지고 장비를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해요. 시도 자체 흐름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쓰는 것이 이제 패치 케이블인데, 패치 케이블이 지금 보시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짧죠. 여기서 여기 옮기는 거에서 여러 개가 이제 붙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의 길이가 매우 짧고, 그다음에 장비간 연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4분의 1인치짜리지만 8분의 1인치짜리도 있고요. 많아요. 지금은 마이크 케이블에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고 있는 케이블이죠. 정말 많이 쓰고 있는 케이블이고,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마이크 케이블은 밸런스 타입이라는 거, 언밸런스가 아니라 밸런스 타입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고요. 케이블 자체가 긴데 사용하는 거예요. 먼 거리 전송하기 위한 케이블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넥터는 XLR 커넥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케이블은 이제 스피커 케이블이죠. 스피커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밸런스냐 언밸런스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언밸런스예요. 왜냐면 신호선을 쓸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가지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라운드까지가 있으니 이건 밸런스가 되겠지만, 케이블 자체는 두 선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언밸런스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이블 게이지 자체가, 지난번에 얘기한 게이지 얘기했잖아요. 게이지 자체가 워낙 굵어요. 왜냐면 하이 파워 전송을 위해서 만들었고 먼 거리 전송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굵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는 저 스피커는 이제 대부분 이제 사용하죠. 왜냐면 이게 이제 락 장치가 있어서 한번 집어넣어서 돌리면은 딱 물려줘요. 이게 빠지지가 않게끔. 그래서 대부분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피커로 연결하고요. 때로는 뭐 55잭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이게 바나나 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케이블의 커넥터는 스피커로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디지털 케이블에 대한 종류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케이블은 이제 미디 케이블이에요. 악기 간의 인터페이스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건 오디오 자체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떤 그 리모트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장비를 구동하고 동작하고 제어하고 이런 데 사용하는, 컨트롤하는 데 사용하는 케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미디 작업하는 사람들, 뭐 이런 작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 케이블이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용도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데 쓰는 케이블이기도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USB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쓰는 거죠. 너무나도 많이 쓰는 거고, 솔직히 말씀은 USB 케이블이 거의 뭐 이쪽 바닥에서 다 끝났어요. 대부분의 디지털 케이블에 대한 어떤 신호선을 자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은 USB 케이블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보시면 뭐 A 타입이냐, B 타입이냐, C 타입이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다 미니냐 아니면 마이크로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장비의 특성에 맞게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DC 전원이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별로 없어. 레이턴시라는 게 뭐냐면, 디지털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는 게 있어요. 신호 처리 과정 가운데 전송 속도가 느리다 보면은 신호에 딜레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USB 케이블이 대부분 많이 쓴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제 파이어와이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레코딩실이나 뭐 방송국에서는 뭐 이게 뭐 이번 규격품이죠. 특히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레코딩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거의 규격이에요. 그래서 레코딩 장비의 대부분 이제 그 디지털 케이블 연결은 다 이걸로 되어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4핀짜리, 6핀짜리, 9핀짜리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4핀 같은 경우는 400메가 BPS로 이제 전송이 되고 있고요. 6핀 같은 경우는 400메가 BPS에 플러스 이제 DC 전원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9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핀수가 많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송 속도가 높아지겠죠. 이제 2배로 올라가죠. 800메가 BPS의 DC 전원까지 공급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와이어 케이블은 이제 거의 많이 쓰게 됐는데, 지금 뭐 USB 2.0, 3.0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이제 용도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지금은 서서히 이거는 없어지는 분위기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지털 케이블은 거의 USB 3.0으로 다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디지털 케이블 중에서는 HDMI 케이블이 있겠죠. 뭐 HDMI 컨슈머 쪽에 아주 대표적인 거죠. 비디오하고 아날로그의 전송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압축 신호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압축 신호가 이제 전송하는 게 대역폭이 넓은 거죠. 그죠. 전송 속도도 좋고 대역폭도 넓기 때문에 이거 뭐 또 컨슈머 쪽에서는 거의 이걸 쓰게 되는. 그러나 이거는 이제 긴 거리를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은 있죠. 네, 그런 단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컨슈머 쪽에서는 거의 대표적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정신없이 이제 케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니까 다음번 강의에는 이제 커넥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에 따라서 많은 커넥터의 종류가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즐거운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